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코로나19를 겪어가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공공의료의 중요성도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이 공공의료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원, 역시 그 역할을 지금 충실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이 의료원들의 역할과 또 현실적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 병원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김소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북도의회 이수계 의원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보건의료노조 충주의료원 정연화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공공의료 강화 대책위 장민경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충북의 의료원의 어떤 현 주소랄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일단 뭐 좀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좀 표현해 주십사 제가 미리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수님부터 좀 차례대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저는 양자택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미래,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 더욱더 투자할 가치가 많다라고 판단된다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양자택일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 바로 받아주실까요? 네, 저는 그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주의료원은 사실 과거에는 그 주민들도 외면했었던 병원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친절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최전선에서 정말 그 국민들의 생명을 지켰었던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해냈었던 그런 병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그 백신 유출 사건이라든가 그 의료정보 유출 사건이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또 형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행이었었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점들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참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아꼈었던 그 청주의료원이 좀 더 이게 빨리 반성하고 개선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 저는 아픈 손가락으로 정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부장님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의료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해서 앞으로는 좋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전화위복을 정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무국장님. 네, 저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고 싶은데요. 미운 오리 새끼 우리 그 동화를 보면 처음에 미운 오리 새끼가 그 백조들 사이에서 굉장히 외면받고 왕따당하고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정말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으로 하늘로 비상을 하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원이 지금은 굉장히 여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많이 힘들지만 결국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역민의 건강을 정말 책임지는 그런 공공병원으로 거듭나리라 생각해서 미운 오리 새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분의 시각이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 가운데 오늘 또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의료원 얘기를 하면서도 공공의료라는 표현을 먼저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공의료라는 게 뭔지,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런 단어들을 우리 일반 시민들, 국민들도 많이 듣고는 있는데 먼저 공공의료가 뭔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교수님께 좀 먼저 부탁을 좀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싶은 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거쳤기 때문에 코로나 때 이제 음압병실이라든가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인력들, 교육들이 필요한데 이걸 민간 의료기관이 평소에는 전염병이 대유행하지 않을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수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처럼 이제 굉장히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수익성이나 아니면 위험성이 너무 커서 민간 의료기관이 부담하기엔 부담이 있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고위험 산모라든가 아니면은 재활치료가 지금 되게 수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재활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면 장애인으로 이제 평생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근데 장애가 안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공공보건의료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공공보건의료가 좀 전에 김소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취약계층이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닿지 않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인데 가끔은 우리가 그 공공 의료 서비스를 하는 의료원에게 또
또 그 수익 창출을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시는 저희 의회도 이제 스스로 반성할 일인데요. 왜 이렇게 이익이 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손실이 컸냐라고 지적을 한다라면 이게 저는 상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공공의료 서비스는 오로지 그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는데 국가와 지방 정부가 나서서 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오히려 아주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취약계층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든지 메르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러한 공공의료에 대하여 전 국민적으로는 조금 공감대를 마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충주의료원에서는 지금 의료원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노인, 아동, 그다음에 산모들, 그다음에 취약계층, 의료 취약지들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뿐만 아닌 의료비 지원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또 간병비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북의 북부 지역에는 단양 제천 쪽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모나 부인과 검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아까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재활 쪽도 저희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올 수 없는 의료 취약지에 있는 계층이들이나 아니면 와상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재활도 하고 있고요. 그 치료 후에 사회복귀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제도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원은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적정 진료를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정 진료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과잉 진료를 하지 않고 예.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비가 저렴하거든요. 예. 근데 의료원이 활성화돼서 진료비가 싸지면 사실 그 지역의 다른 민간 병원들도 진료비를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진료비의 절감에 대한 효과가 큰 있다. 효과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단순히 오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뿐이 아니라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소와 주민센터랑 연계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찾아가는 의료를 하고 건강 예방도 하고, 그리고 아픈 분들은 와서 이제 진료도 하고, 그리고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기관하고 연계해서 무사히 안전하게 사회복귀까지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걸 이렇게 관장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지역 간에, 사실 농촌 지역으로는 병원들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지역에는 의료원, 공공병원이 들어가서 지역별의 이제 의료 격차도 해소하는 그런 역할도 의료원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현재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떤 급하게 이제 대유행하는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이제 다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간 공공의료의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의료원 특히 이제 코로나19 속에서 의료원이 실제로 이 시기에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건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좀 짚어주신다면요.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24시간 선별진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전담병원이 지정됐어요. 2월부터 8월까지 저희 병원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설이나 장비가 많이 부족해서 그 음악 병실을 유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음악기도 부족했고, 그래서 장비나 이런 시설, 그리고 전실이라 그래서 클린존이 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가벽을 세워서 마련을 좀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유지를 하고 127병상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닌 대구 확진자가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대구 확진자들까지 진료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8월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이 해지가 된 이후에 다시 지금 3차 유행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감염병 전담병원이 됐어요. 사실은 정상화가 되려고 했지만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일반 환자들도 지금 다른 병원을 전원을 가야 되고요. 예. 여기에는 또 의료 취약층 계층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이 조건으로 갈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사항이 있으세요. 지금은 충주 지역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만 예. 제천 쪽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천에는 지금 북부 지역 쪽에는 단양 제천 쪽에는 공공기관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충주로 다 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저희가 34명을 지금 확진하고 받고 있지만
시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동용 음악기를 가져다가 지금 시설을 준비해서 이 확진자들, 지역 주민들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증상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좀 지금 병원 입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네. 생활치료센터나 자가로 격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지금 우리 충주의료원은 이런 지역 확진자들이나 이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받고 의료원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사실 우리나라가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굉장히 외국 OECD 국가들, 우리랑 경제력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그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막아낸 국가도 없고 또 이게 가능했던 건 사실은 이런 전달 체계가 그나마 작동을 했던 이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코로나19 속에서의 역할도 그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의료 의료원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얘기들을 더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좀 아픈 얘기들도 좀 이제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들 이제 뉴스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좀 사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감 백신 유출 관련돼서 네네. 뭐 거기 수혜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게 일단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의료원의 직원들이 그 직원과 자기 가족과 자기 지인들을 위해서 무단으로 이제 이렇게 그 백신을 유출했었다라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네.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알게 된 건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서 또 저희가 더 놀랬던 것은 뭐냐면 원장님께서 이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예. 그리고 당신께서 허용을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었다라면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도민들이 어떤 그 의료원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뢰나 이런 그 애정 네. 에 대한 어떤 배반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도가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소극적이었다, 미흡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의료원의 그 직원들이 수백 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 시스템이 예.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총체적인 이 체계 문제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의료원이 너 잘못했으니까 문 닫아가 아니라 경고 차원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리고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이게 이 지경까지 됐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처음에 이제 키워드 다 얘기하셨듯이 의료원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이제 소외되고 외면받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들은 다 책임지고 하면서 병원 현장은 정말 어렵거든요. 의사 인력, 간호사 인력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부 환자 보호자들한테 이제 막 폭언 폭행이나 뭐 성희롱 문제, 그래서 병원에만 있는 특이한 조직 문화인 태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지방의료원의 임금도 워낙 낮고 이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병원 측에서는 뭐 직원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배려를 하고 편의를 봐준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지경까지 네네. 위법적인 일까지 벌어진 게 너무 안일한 생각이었다.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자정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정말 의료원에서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3차 대유행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많이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나 또 다시 이제 일반 병동 폐쇄하고 일반 환자들 내보내고 다시 또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청주의료원 직원들이 이 코로나 전담병원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빨리 좀 매듭이 좀 지어지고 다시 제대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역 사회가 그렇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만 더 첨언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봤을 때 그 청주의료원이 그렇게 타 병원에 비해서 그렇게 처우가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른 병원에서 태움으로 고생하던 그 간호사들이 오히려 청주병원을 찾아서 또 일부러 오기도 하고, 저희가 이직률을 살펴봤을 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그렇게 이직률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종사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권리 이전에 책임과 의무가 우선 따른다. 왜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먼저 따르고 특히 그동안 관행이었었다 하더라도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그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그래도 민간병원은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병원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인데 이것들이 그렇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운영되는 것들이 더구나 기관장에 의해서 그 수용이 됐다. 용인이 됐다라는 건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특히 이제 저희가 더 갑갑한 현실은 뭐냐면 충청북도도 그렇고 의료원 자체에서도 그렇고 이걸 자체적으로 이거를 감사를 해서 빨리 어떤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체가 의료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충분하게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병원의 병상당 의료인 수가 의사가 한 60%밖에 OECD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 60%밖에 안 되고 간호사도 70% 비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은 수의 의료진들이 더 많은 환자를 커버해야 되는 이런 상태이고요. 현재 실제 데이터 값이 그렇고 또 거기에다가 또 시설 장비도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게 이제 그 다른 민간병원 이런 데 투자 개념으로라도 도입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MRI 같은 경우도 옛날 노후화된 MRI는 들어가면 통 안에서 소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진짜 커다란 소리가 그 굉장히 크게 나서 이렇게 그 공포증이 생기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 MRI는 소리가 굉장히 적고 편안한 거거든요. 이제 이건 조금 논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환자들이 어디를 갈 거냐? 아무래도 조금 만약에 노인이고 약간 쇠약하다면 내 부모님이 그렇다면 그 노후한 장비가 있는 쪽보다는 좋은 장비가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부분이 있고 또 지역에서 인력을 유지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렵습니다. 예전에 서산의료원을 간 적이 있는데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의료원에서 아무리 인력을 뽑으려고 그 다른 데에 비해서 평균 그 인건비보다 훨씬 더 많은 인건비를 투자한다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이 굉장히 구하기 힘든 상태에서 유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근데 또 평가는 또 경영 수지로만 지금 맞춰져 있거든요. 제가 평가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었는데요. 제가 하는 공공성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굉장히 부차적인 거고 다 그냥 사실은 경영 수지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원의 임원진 입장에서도 경영 수지 중심으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악순환으로 돌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운영되는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의료원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의료원의 원장이 의료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 관리자, 운영자로서의 전체적인 이렇게 그 넓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이런 그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자, 관리자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에서는 적어도 국가나 이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경제력에 따라서 의료원의 수준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적어도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좀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원장님들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의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좀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우리 지역의 병원들은 그 의사들의 경력사 기용이다. 종합병원 경력사 기용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결국은 또 그 급여의 문제도 있고요. 대우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은 다 충북 출신의 의대 졸업생들이 왜 수도권으로 다
가느냐, 수도권의 병원으로 가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수도권으로 다 가는 이유가 그 시술, 수술의 뭐 그 어떤 그 횟수, 실습을 할 기회가 많은 횟수가 있는 병원을 선호하다 보니까 예. 지역에 있다 보면 그런 경력을 쌓기가 어려우니까 수도권을 선호한다. 이런 여러 가지 체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일단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정, 그 투자를 소홀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 관리자의 인식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의료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주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도민이 주인인데, 그래서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단지 자기가 종사자이고 급여를 타가는 분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그 지자체에서 전혀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감독을 하면서도 이렇게 정말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감독을 놓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면, 그리고 이번에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적어도 이 조직적 차원에서 자정결의대라든가 자정결의문 발표라든가 도민들에게 뭔가 좀 그 액션을 취한다면 좀 더 이렇게 공공의료원에 대한 그런 그 이미지 개선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체계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료원은 그 지자체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이제 관리감독권도 가지고 있고, 우리 충주의료원도 충청북도 이제 추정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재정 역량, 그리고 그 지자체장의 공공의료에 대한 마인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막 지원해주고 이런 게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35개 지방의료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 밑으로 이제 편제가 돼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도 내리고 운영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지역별로 그 의료원에 대한 편차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력 문제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이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의사 그 진료 거부 사태 때도 많이 논란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공공의과대 설립이 정말 필요하다. 공공의과대가 설립이 되어서도 정말 의료진이 나오려면 10년 후, 막 15년 후인데도 공공의과대를 졸업하고 지방의료원에 어쨌든 최소한 10년, 15년 이상 근무를 하게 하는 그 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구조적인 마련이 정말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부장님은? 저는 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 문제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는 배출이 좀 많이 되고 있지만 현장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간호사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우수 인력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뭐 급여나 대우도 문제지만 주변 환경, 이런 뭐 문화적인 거, 교육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 수도권을 몰려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사실 아까도 뭐 공공의료과 대학을 설립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특별법으로 해갖고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하는 특별법 개정 및 지원 마련을 해서 대책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충북도에서는 사실은 보조금이나 지원금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타 네. 도에 도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사회가 같이 고민해서 사실은 뭐 마인드가 경영수지로 간다 하지만 사실은 그 원장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 경영수지로 많이 가려고 해요. 그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영 개선 제도를 좀 마련해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의료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서 환자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공공의료는 사실은 지역 주민이나 환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적인 거나 이런 경영적으로 가기보다는 환자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직원 복지나 처우 개선이 조금 높아져서 이 직원들이 병원에서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걸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시 방향을 하면서 또 이러한 것들이 또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된다고 좀 필요합니다.
지금 뭐 약간 화살들이 이제 충청북도의 재정 지원 쪽으로 좀 많이들 몰리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나라에서 오는 지원금 같은 거는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크게 없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은 국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묶어놓고 있어가지고 예. 그 재정자립도에 각 도의 재정자립도에 관련 없이 똑같이 50%로 묶여져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처럼 30%밖에 재정자립도가 안 되는 대부분의 도들이 사실 30% 예. 미만이고 서울 같은 경우가 재정자립도가 60%가 넘을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하고 우리를 똑같이 국가가 지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열악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법률도 상위권에 있는 법률 수정도 필요하고 그 장민경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보건의료 쪽을 지자체가 사실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지자체 예. 안에서의 인력도 양성이 돼야 되지만 국가에서 중앙에서 동시에 전국에 있는 의료원이 수준이 다 같이 올라가게 그래서 의료원이라는 데는 되게 가고 싶은 데고 최선의 진료를 최신식의 곳에서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야라고 아예 인식이 바뀔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에 그 누구도 사실은 가서 안 좋은 진료 받을 거라 상상 못 하시잖아요. 이게 국가가 지었고 국가가 운영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국립암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내려왔었는데요. 거기는 타이틀이 그겁니다. 최고의 병원. 최고의 암병원이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타이틀로 내걸 수 있을 만큼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국가가 이제 조금 더 책임성을 갖고 또 지방 정부가 같이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의 그 의료장비 노후화가 70% 이상이더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동네 피부과 하나를 가더라도 거기 기계 새로 왔다더라, 기계 새로 들여놨다더라 하면 그 소문을 듣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가 노후화됐다라고 하면 그게 그 장비가 이제 뭐 이게 장비를 작동하던 과정에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오류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그 시설을 최신 기계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를 지자체 보고 다 부담하라고 하면 그 의료 장비가 아시다시피 한 개만 해도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장민경 국장님과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거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는 책임지고 가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네. 싶습니다. 예. 뭐 국가 그리고 또 지자체 쪽에 또 여러 가지 좀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지부장님도 이제 도내 단양이라든지 제천 얘기 네, 정하시면서 우리 충청북도로 봤을 땐 도내 북부권이라든지 남부권 같은 경우 더 열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네. 물 전국의 지방이 아마 지방에 다 의료가 열악할 거예요.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을 좀 제외하고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특히 이제 충북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지표들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뉴스에서도 많이 언론에서도 다뤄졌고 저희도 늘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건강 지표 중에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고 해서 치료를 받으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냥 네. 사망하는 그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 평균이 한 50.4%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충북이 가장 높아서 58.5%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 내에서도 보면은 지역별 편차가 이 청주권과 북부 남부 지역의 편차가 굉장히 큰 거죠. 청주 지역의 그 치료 가능 사망률의 평균 한 46% 정도 되는데 제천은 뭐 62%, 단양은 71%, 뭐 음성은 86%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이 충북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또 북부 지역이 네. 굉장히 전국에서 제일 높거든요. 음성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그 기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정해진 뭐 1시간 내에 병원에 못 가는 비율 이걸 보면은 보은은 10명 중에 9명이 1시간 내에 제대로 된 병원을 못 간다는 수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괴사는 10명 중에 7명이 제 시간 내에 병원을 못 간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농촌 지역이잖아요. 북부권, 남부권이 농촌 지역이어서 민간 병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건 공공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은 영동 옥천이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대전이 가까우니까 대전에 뭐 대학병원도 많고 그리고 실제 또 거기 지역민들은 대전 이용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거리상으로는 대전이 가까울지 몰라도 대전 시내 들어가면 교통이 굉장히 막혀서 그렇죠. 어차피 대전을 가나 청주를 가나 시간상으로는 똑같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대전에 있는 병원들은 거의 대학병원들이고, 그러니까 농촌은 거의 좀 저소득층이 또 많이 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대학병원까지 가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그 진료비의 여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우리 지역의 이제 의료의 되게 열악함은 아주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그 저희가 이제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에서 국비와 도비와 이제 단양 군비 합쳐서 그 단양군 보건의료원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2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사실 북부권에 충주의료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단양과 제천을 다 아울릴 수는 없지요. 예. 특히 이제 단양의 군민들은 좀 전에 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병원을 갈 수가 없는 지경이었었는데 2022년도 12월에 준공을 하면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30병상 8개 과로 상당히 이제 그 아주 그 괜찮은 수준의 병원이 설립이 되고요. 가장 이제 관건은 뭐냐면 남부에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온에 그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남부에 그 공공의료병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그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영 위원장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남부의 공공의료병원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또 앞으로는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또 자기 지역 이렇게 이제 지역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대전 가까운 데로 간다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충북의 도민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의회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냐면 공공의료팀을 그 만들어라라고 네. 해서 충청북도의 공공의료팀을 조성을 했습니다. 공공의료팀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어린이 재활병원도 이제 청주의료원에서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이렇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여서 이것들을 이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남부와 북부의 이런 어떤 그 농촌 지역, 농촌 지역, 취약 지역에 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예.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양에 이제 2022년도 개원하는 이제 단양 보건의료원 네. 이제 30병상 정도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면서도 저는 그게 다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인력 문제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의사인력, 전문 인력 얘기했었는데 그 전문 인력들이 지방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케이스가 많이 없는 거. 그러니까 환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진료를 많이 해야 자기의 그 진료 능력이나 이런 것도 향상이 되고 이런 스펙도 쌓이고 이제 이럴 텐데 환자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공공병원이 새로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300병상 이상은 규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환자들도 많이 오고 그 정도는 규모가 돼야 의료진들도 전문적인 의료진들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부나 남부에 좀 새로운 공공병원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규모가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민간병원 활용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민간병원들에게 공공의료의 역할을 주고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 그 기존의 민간병원들하고도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꼭 공공병원만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없으면은 저기 지역에 있는 내 집 옆에 있는 민간병원에서도 충분히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병상수에 비해서 우리나라 병상수가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혈관을 뚫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중재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외상이 심각한 그 외상이어서 바로 헬기 띄워서 가서 처치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고위험 임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생명하고 직결된 그러나 그 수준이 높은
의료가 가능한 게 근거리에 어느 정도 진료권 안에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병상수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그리고 어느 정도 중증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있냐 네. 없냐가 결국은 사망하고는 관련이 깊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뭐 의료원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하게 생각나는 건 2013년 정도 그때로 기억하는데 경남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7년 지난 지금 상황도 좀 궁금하고요. 7년이 지나면서 어떤 걸 좀 남겼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예. 2013년도에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계셨을 때 네네. 적자라는 이유로 강제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 쪽도 서부 경남 쪽에 공공기관이 없어서 지금 코로나19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입원할 곳은 없어요. 치료받을 곳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여서 저희 보건의료노조와 그 서부 경남 쪽 시민단체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은 결론적으로는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 경남 쪽 공공의료를 확충해서 우리 설립을 하자라는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2020년도에 1월에서 7월에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강화 방안과 준비 공론화를 통해서 준비위원회와 협의체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협의해서 공론화를 진행하고 도민 100명 구성으로 도민 참가단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 96% 정도에 대한 압도적인 그 찬성으로 지금 설립을 확정을 했는데요. 네. 이때 공공병원 설립뿐만 아닌 우리 의료 취약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 해결 방안과 그다음에 지자체, 보건소, 각 병원들만의 협력 방안 이런 것들을 포함한 서부 경남 쪽의 공공의료 확충 강화를 대해서 지역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들이 참가해서 지금 논의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구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주의료원의 그 폐업 사태는 사실 그 공공의료 서비스를 경제 논리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전 세계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 한 명의 잘못된 의식과 결정으로 그 도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아주 무참하게 그 침탈을 했다, 박탈을 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정말 그 거울로 삼아야 된다. 앞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특히 최근에 진주시 그 이통장 연수와 관련해서 33명의 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 뭐 그 코로나 전담병원도 없고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이런 주민들이 또 이분들 이외에도 다수의 그 코로나 그 증상이 확대될 것이 걱정이 되는 이런 현실에서 정말 우리는 공공의료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의료원이 이제 오늘 뭐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공의료의 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점들이 좀 개선되고 보완돼야 될까요?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 예물단지로 전락하기 전에 그런 경영수지나 이런 걸 보기 전에 착한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해결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의료 취약층에 대한 그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에서 뭐 가산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지방의료원 경영이 지금 독립예산제로 돼 있어요. 이게 아닌 국가 예산제로 좀 전환하는 방안 등 그리고 지방의료원 자체가 다 출자 출원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해서 어떠한 국비율을 높여서 어떻게 지원 받침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거랑 다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 지자체에만 모든 걸 맡길 게 아니라 이제 정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인식 개선이 돼야 된다. 이걸 특히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청주 충주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달라라고 이제 계속 도의 요구를 많이 네네. 했었었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그러면 민간병원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도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지만 지금에 있는 우리 기존의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은
도민의 병원, 주인은 도민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도민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의견이 직접 진짜 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 도민들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 그것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좀 그런 구조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원님 오늘 이제 말씀하시면서 충청북도의 공공의료에 대한 아쉬운 지원 부분을 좀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뭐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또 계획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것들 갖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좀 전에 장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의료에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충북이 그 치료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는 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문재인 정부의 그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보면 지역 격차 해소가 제일 첫 번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수의료 전국민 보장 강화가 있고요. 공공보건 의료 인력 양성, 그리고 공공보건 의료 거버넌스 구축. 저는 적어도 공공보건 의료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그런 그 정책을 시행을 할 때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저는 지지해주고 그것들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을 할 수 없다. 주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결국은 이것들이 어떤 그 이익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이 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제 근데 그 도에다만 자꾸 요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충북은 그 전국의 그 의료원 중에 딱 그 2개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진천의 소방병원, 네네. 예, 그 화상 전문 병원 국립 소방 복합 치유센터가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중부권에서는 이제 우려를 갖고 있지만 특히 이제 파상적 감염병이라든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히 남부권의 공공의료 병원을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런 그 일련의 이제 그 불상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이행에 되어서 정말 도민이 주인이 되는 그 공공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종사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예. 자, 오늘 긴 토론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지역 도민들도 그렇고 공공병원에 대한 의료원에 대한 신뢰나 그리고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직 현실은 부족한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더 감싸고 지원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 또 사그라들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럴 게 아니라 진짜 이 기회에 정말 아까 말씀 전화위복이 돼서 정말 의료원이 지역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네, 김소영 교수님. 예. 예, 그 미래에 더 중요해질 거냐 아니면 덜 중요해질 거냐 이런 고민이 정치랑 정책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처럼 사실 생산성이 있는 데가 없는 게 환자가 입원하면 진료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만 적절한 기관을 제대로만 설립하고 운영하면 그리고 이해숙 의원님 말씀처럼 감시 역할이 중요한데 그것만 잘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사실은 넣었던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보건의료 쪽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모시고 가고 싶은 병원, 안심하고 진짜 잘할 거라 믿고 모시고 갈 수 있는 병원. 그래서 이제 방금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준 진료를 하고 모델 병원이 돼서 이제 민간의료기관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병원들이 설립이 돼야 전체적으로 미래의 의료비는 줄어들 거고 사회는 훨씬 더 건강한 게 쉬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지부장님. 네.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도는 가장 높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공공 현장에서는 되게 너무 열악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의료에 대한 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건강권은 헌법에도 보장해 있을 만큼 이거에 대해서 공공의 보고는 의료의 서비스다. 공공의료 서비스라는 거는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윤을 따지기보다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보장이 이루어질지를 정부든 지자체든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수경 의원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등 국가적 그 의료 재난에서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공공의료 병원의 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의료원이라든가 의사 충원은 반드시 그 의료 인력들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공병원은 공공병원이지 민간병원이 아니다. 그래서 착한 적자는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의 책임과 의무는 반드시 또 따라야 된다.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청주의료원을 너무 사랑해서 저희 가족들은 무조건 청주의료원으로 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그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 앞으로 그 공공의료 서비스를 좀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더 그 개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대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의료 또 의료원의 역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 또 도민들의 건강을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또 지원 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